안녕하세요. 언어로 배우는 심리학 정성숙입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언어와 심리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별 의식 없이 습관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언어와 심리에 대하여 조금씩 깊이 그리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를 현상이라고 할 때 심리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어를 형식이라고 할 때 심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심리를 연구하며 깨닫게 된 것은 형식의 의미입니다.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형식도 또한 내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즉, 심리가 언어에 영향을 주지만 언어 역시 심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심리 또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30여 년간 연구해온 언어와 심리의 상응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언어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복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과 소통을 위해 발음 연습이 필요하고 품격 있는 언어 구사를 위해 논리성과 함축된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까지 들여다봐야 하고 심리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튜브 강의라는 온라인 나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자칫 형식적인 강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심이 저로 하여금 유튜브 강의를 미루게 하는 제일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지의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 강의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강의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문제를 고심하며 강의 기법과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개념과 의미와 개선 방법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적용과 이를 통한 삶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이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의미와 개선 방법을 익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 제가 강의하는 이유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컨텐츠가 있죠. 본질이 개선되어야 현상이 인격화된다. 건강한 심리와 긍정 언어를 위해서 첫 번째, 감정과 표현 컨트롤. 두 번째, 변화를 위한 마음가짐. 세 번째, 긍정적 마인드와 자신감 개발. 네 번째, 목소리와 심리 상태의 연관성. 다섯 번째, 대화의 기본법. 여섯 번째, 대화와 인간관계. 일곱 번째, 대화와 상담 스킬. 이러한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로 배우는 심리학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언어 속에서 자존감을 제일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언어 가운데 자존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에는 자존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심은 무엇이 다른가? 사전적 풀이가 아닌 개념적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자존감과 자존심의 개념과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또는 외모가 잘났건 못났건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존재만으로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반면 자존심은 상대적 반응입니다. 자존감이 스스로의 관점이라면 자존심은 반드시 상대가 있고 그에 의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은 낮게 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말끝마다 자존심 상해 또는 너 지금 내 자존심 건드렸어 또는 너 나 자존심 돛대같이 높은 거 알지? 이러한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존심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연고로 상대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잘 받게 됩니다. 상처도 습관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내용에 집중하는 반면 유독 말을 왜곡하여 듣고 스스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상처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교육과 상담을 병행해 왔는데요. 상담 현장에서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받은 상처가 아프고 해결되지 않아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십 년간의 상담을 통해 상처를 줬다고 상담하러 온 내담자는 단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의식 없이 별 의미 없이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아파하는 것이죠. 상처 있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잘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같은 말을 하여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요? 먼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수시로 말해주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는 유일한 사람이지. 그러니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자존감이 개선되면 언어의 변화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계성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